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한겨레 일면입니다. 교육부 최교진, 여가부 원민경, 어제 이재명 정부 추가 장관급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진수,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하고 약 3주가 지난 어제 추가적으로 교육부, 여가부에 대한 후보자 지명도 이뤄졌다라는 거죠. 교육부는 이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여가부는 원민경 변호사가 임명이 됐다. 그리고 공정위의 주병기 이 서울대 교수, 그리고 금융위 이혁원 전 이 기재부 1차관 등등이 지금 지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발표된 이 장관급 후보자 지명에 동아일보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민변 출신 여가부 장관이다. 라는 거예요. 이 지금 지명한 사람들의 이력을 보니까 처음으로 교육부 장관이 이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그리고 민변 출신의 여가부 장관이다라는 거. 더불어서 여기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금 이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부터 경제 분야 조언을 해왔던 이 경제 선생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금 이혁원 전 기재부 2차관은 문재인 정부 때 사람이고, 금융감독위원장의 이찬진 이 변호사는 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갖고는 이 변호를 맡았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력을 보면 다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연관이 있네라는 부분에 이 동아일보는 좀 포커싱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살짝 결이 다른 기사를 같이 보여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이 대통령 가을 수확 위해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확장 재정을 시사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가을 수확을 위해서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밭이 다 노을게 생겼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확장 재정을 얘기하는 건가라는 거죠. 빚을 내서라도 좀 더 풀어야 된다는 생각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국채 발행은 과한 해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출 조정, 효율적인 투자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조세 지출보단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효과적이다. 확장 재정인지 아닌지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김건희 오늘 소환, 관저 이전 특혜 정조준. 네, 김건희 여사 수용번호 4398번을 달고 머그샷을 찍고 부평 남짓한 남부구치소 독방에 수감이 됐습니다. 이 수감된 여사 오늘 오전 10시 특검이 직접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통보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상당합니다. 이 특검은 대질신문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다는 김 여사 과연 나올 것이냐 여부도 관심입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미국보다 일본 먼저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25일 날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보다 이틀 전에 23일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먼저 만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취임하고 처음에 한미 정상회담보다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한 적은 없었죠. 그만큼 일본에 대한 상당한 호감 그리고 어떤 협력 의지를 드러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가 될 수 있겠죠.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큰 대로변인데 이 대로변이 다 물이 찼습니다. 지금 차가 수십 대인지 수백 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 지금 침수가 된 상황. 여기가 어디냐? 지금 인천 중봉대로입니다. 대로에 이렇게 모든 차들이 다 침수가 되는 상황. 시간당 100mm가 넘게 왔다고 하죠. 일부 지역은 거의 시간당 150mm가 가까이 폭우가 와서 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데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실까요?
네. 그래서 저희 꽃집으로 한꺼번에 물살이 올라와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유리창도 깨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이 싹 다. 네, 이번 폭우 수도권에 지금 집중됐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벌써 2명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지금 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200mm 이상 더 올 수 있다라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 계시는 분들은 출근길 채비를 좀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빈집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시죠. 특검, 통일교 권성동 의혹, 국힘 압수수색 시도. 국힘, 야당 탄압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 오전 10시 40분에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압수수색을 지금 시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저는 당원 명부는 당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우리 정당의 목숨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와 함께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전당대회 합동연설을 하는데 중앙당을 털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털이범 아닌가요? 네,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 살짝 지금 만족 화가 나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원 명부는 알파요 오메가, 이 당의 알파요 오메가인 건데 이걸 지금은 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우리 다 지금 전당대회 한다고 저기 대전 내려가 있는데 이때 온 거 이거 빈집털이범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문. 대체 그럼 특검은 왜 당원 명부를 가지러 압수수색을 하러 왔느냐라는 거죠.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뭔가 로비를 하려고 했다라는 게 특검의 시각인 거죠.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문자 내용 중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윤심이 정확히 뭡니까? 2022년 11월에 전당대회에 이 몇 명이나 필요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건진법사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지. 투표 규모 기준이 얼마나 돼요? 한 10,000명? 한 당비를 3달 이상 납부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권성동 이 의원은 당시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좀 무리했는데 낭패네요 라고 당시에 이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통일교에서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한 사람을 밀려고 했었던 거냐, 권성동 의원을 밀려고 했었던 거냐라는 걸 지금 보려고 했다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인호 의원님. 당원 명부는 당의 알파요 오메가인데 이걸 달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건데 민주당의 당원 명부 달라 그러면 또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정당 차원에서는 당원 명부가 제일 중요하죠. 네.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대로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아무리 뭐 수사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방금 이 대목에서 보면 윤영호 세계본부장 통일교 무리했는데 낭패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무리했는데 그 무리했다는 말은 뭘 했다. 과도하게 입당을 시켰다 네. 라고 볼 수도 있는 충분히 이제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되는 것이죠. 특히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나가는 과정에서 입당 서로의 권유가 있었다. 뭐 이 말과 함께 무리했는데 낭패. 그러면 입당을 좀 상당히 많이 시켰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 통일교 측은 김건희 여사 쪽으로의 어떤 뭐 청탁을 통해서 앞으로의 뭐 캄보디아 등등의 ODA 사업 진출에 대한 특혜를 받으려 했을 수도 있고, 또 권성동 의원이 그래 밀었어. 입당을 시켰어. 네. 당 대표가 되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대통령실과 여당의 당 대표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 보고 무리했을 수 있다 하는 대목이라서 특검의 이런 수사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전개돼야 될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꼭 필요한 조치다. 그래서 무리하게 전개되지는 않은 것으로 봐져서 정상적인 수사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 의원님은 아니 이 오간 대화에 나와 있지 않느냐. 무리했는데 낭패다. 그럼 무리를 했다는 걸 뭘 했다는 건데 뭘 무리했는지를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니 당원 명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김성태 의원님. 예. 그러니까 뭐 좀 전에 최인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당이고 이 당원 명부 같은 경우는 그 당원의 그 정당에 쉽게 말하면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달라 그러면 더군다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금 한 500만 당원인데 네. 물론 여기에 뭐 입당 또 출당 뭐 이렇게 탈당한 그런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허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지만은 이걸 달라 그러는 건 당원 명부를 보면은 이름, 주소, 생년월일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 그쵸. 인적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특검 입장에서 물론 이제 통일교회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통일교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했다는 그 의심은 뭐 앞에 이제 건진법사하고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하고 주고받은 저 카톡 메시지에 저 네. 내용이 근거가 돼 있어 수사를 하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정당의 당원 명부를 전산 자료를 통째로 낸다라. 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제 대치 중에 그 특검 쪽에서도 그러면은 통일교에서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그 명부는 아마 특검에서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 명부 중에서 20명을 갖다 샘플링 해가지고 그걸 갖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이 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당원들로 지금 가입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달라. 그거 확인해 줬어요. 네. 근데 확인해 줬는데 그 20명 샘플링 20명 중에 한 명도 지금 당원으로 가입된 사실이 없다는 거죠. 네. 저는 뭐 왜 이 이야기를 드는가 하면은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월 22일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제 같은 경우는 호남 총천권 이제 이 당원들 이게 이제 그 대회를 갖다 대전에서 하는 건데 네. 거기에 사무처애들이고 의원들이고 뭐 전부 다 글로 다가 있는데 그런 사이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특검을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말씀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건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지금 전당대회 한다고 대전 내려가 있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원 명부는 목숨 같은 건데 라는 지금 그런 말씀인 건데 말씀 중에 이 얘기하셨죠. 결국 특검과 국민의힘 대치하다가 타협을 본 부분이 특검에서 20명을 제시를 하고 이 사람 지금 현재 국힘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여부를 좀 물어봤습니다. 관련해서 김성훈 의원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특검 측은 당원 명부 전체를 통째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특검 측과 우리 당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명단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측에서 엄선한 선별한 20명의 인원이 과연 우리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제출한 20명 중 단 한 명도 우리 당 당원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 박성훈 대변인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이 20명 제시해서 이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 명단을 받아서 봤더니 단 한 명도 아니더라. 그렇다고 하면 이건 이 야당을 탄압하는 폭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최인호 의원님. 어쨌거나 유력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20명을 뽑아서 줬는데
20명 중에 한 명도 없는 건 이건 좀 무리한 거 아니? 이 특검이 좀 무리하게 그럼 이 수사를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2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네. 너무 작은 샘플 아니냐. 숫자가 너무 작다. 그런 측면에서 안 걸렸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지금 현재의 당원 명부를 가지고 대조했다면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이 문자를 주고받은 지가 22년 11월이면 벌써 이제 3년 가까이 된 그쵸. 세월입니다. 네. 그럼 저희들도 정당 활동을 해보고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3년 정도면은 이 입당했다가 탈당한 숫자가 거의 20, 30% 이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교 신도들이 가장해서 입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문제가 불거진 지가 상당히 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이에 탈당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현재 입당자와 당원 명부와 비교 대조해 보면 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자신이 있다면 네. 자신들 당직자가 입회한 가운데에서 그럼 특검 수사관들이 일일이 그 대조 통일교 작업을. 맹부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 수천 명인가 만 명이 된다면 일일이 대조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의 맹부를 보호하면서도 일일이 검색하는 부분에서 협조한다면은 저는 하루 이틀 만에 대조가 분명히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입당 경력자까지도 포함된 수사 협조를 요청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당에서 있어 봤는데 사실 입당하고 탈당하는데 뭐 입당하고 마냥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입당하고 며칠 있다 또 탈당할 수도 있고 전당대회 때문에 입당을 했다 그러면 전당대회 끝나고 탈당을 했을 수도 있는 건데 벌써 2년, 3년 전 아니냐. 그 동안에 이미 다 이 어떻게 보면 사건이 이벤트가 끝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력 전체가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입회하에 국민의힘이 보는 앞에서 좀 대조를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겁니다. 조으론 변호사님. 사실 이게 특검의 방식이 지금 당원 명부를 받아서 우리가 통일교인이 요 안에 있는지를 좀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처럼 500만 명이 당원이라고 한다면 500만 명 중에 통일교 교인이 또 없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으면 또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럼 있다고 하면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 라고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있으니까요. 네. 정치적인 성향과는 다르게 자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일교인이 당원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떤 이러한 정당법 위반 사건과 연루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당원이 언제 가입했고 네. 또 이 문자 메시지와도 비춰본다면 2022년 11월 정도부터 2023년 1월까지의 당원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단체적으로 어떤 통일 교인들이 가입한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사건의 핵심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간의 특정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그 사람들의 뭐 그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의 교인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내가 뭐 통일교를 믿고 국민의힘 당원이면은 다 내가 지금 뭐 여기 연루됐다는 거야는 아닌 거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특정 시기에 뭉텅이로 조직적으로 왕창 입당을 했느냐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고 뭔가 이 전당대회 끝나고 왕창 또 탈당을 했느냐 이런 여부의 어떤 정황을 좀 보는 측면으로 특검이 아마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려고 지금 특검은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특검도 만만치 않아서 15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오늘 새벽 1시쯤 결국 돌아갔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제 오전 10시에 들어왔던 특검이 대치 끝에 당사에서 조금 전 철수했습니다. 라고 하면 새벽 1시쯤 올렸습니다. 500만에 이르는 전 당원의 이름, 성별, 주소, 주민번호, 계좌 정보까지 모조리 내놓으라는 개인정보 무단 강탈 결단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막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당사에 내가 남아서 계속 당사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오전 8시 19분 이 시각에도 지금 계속 현재 당사에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김문수 후보도 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돗자리 깔고
앉아 있습니다. 야당 탄압 중단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지키기 위해 당사 일정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합니다. 전당대회 기간에 범죄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무도한 특검을 규탄합니다. 네. 지금 이 농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벌써 농성을 지금 시작을 한 거죠. 지금 당사 1층에는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 비대위원장실에는 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아마 지키고 있겠다 싶은데 김성태 의원님 예. 원내대표 하시면서 단식 농성도 하셨었고요. 예. 지금의 이런 상황 이게 농성으로 또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도 네. 제1야당의 당사를 갖다가 아무리 특검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을 갖다 벌리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걸 반증하고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자신은 이제 앞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전당대회 득표 활동을 중단하고서라도 야당 탄압에 대한 강력한 대처의 의지를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이제 고양시 킨텍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을 하고 강원, 제주 이쪽에 이제 우리 당원들 권역별 지금 현재 전당대회가 또 열리는 날이에요. 합동연설회가 사실 예정돼 있죠. 그것도 이제 뭐 온라인으로 이제 다 전환하고 오늘 대차기로. 그 자체를 오프라인 그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압수수색에 대한 대처 의지를 지금 읽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그런 2023년이죠. 그때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수사를 위해서 이 압수수색이 이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만은 그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아예 그 검찰의 압수수색 자체를 갖다가 막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뭐 그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 참고로 해달라는 이야기고 그만큼 검찰 입장에서도 정당의 압수수색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여차 잘못하면 이게 야권 탄압이 그렇지 않아도 여대 야소 정부의 민주당은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제1야당은 상당히 예소한데 거기에 특검마저도 이렇게 이제 제1야당을 유린해버리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우려를 다 표하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이 김성태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야당 탄압이라고밖에 얘기될 수 없는 게 당원 명부 알파요 오메가 목숨과 같은 당원 명부 내놓으라 그러고 그냥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아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면서 용팔이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체 용팔이 사건이 뭐냐라는 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팔이 사건 같이 볼까요? 1987년도 얘기예요. 전두환 정권 때 그때 폭력배가 통일민주당, 그때 YS와 DJ 이 창당대회를 하는데 이 창당대회 못하게 지구당을 다 다니면서 조폭들이 난입을 했었던 바로 그 사건이죠. 강력한 야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당시 안기부가 직접 개입을 했다라는 게 나중에 추후 YS 때 이 또 밝혀지기도 했었는데 최인호 의원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용팔이 사건 아닙니까? 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입니다. 그 참 송원석 원내대표도 좀 과한 말씀입니다만 그 말을 붙였지 않습니까? 정말 과한 말이죠. 아니 그 특검이 김건희 전 여사의 뭐 부정과 부패, 비리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인데 그럼 특검 보고 용팔이란 말 아닙니까? 그거는 해도 너무 과한 발언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대목에서 오히려 전당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은 전한길 씨입니다. 그거 왜 징계 안 합니까? 그 뭐 처음에는 온 언론에서 전한길 씨가 너무 과도했다. 또 당 안팎에서조차도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가 빗발칠 때는 당장 할 듯이 하다가 이제 또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는 듯한 또 솜방망이 처벌도 예고하는 듯한 뭐 이런저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네. 당 스스로를 정말로 민주정당으로 지키려면 이렇게 특검 수사에 대해서 용팔이 사건이라고 공격하지 말고 네. 자체적인 전당대회 자체를 난장판으로 만든 전한길 씨부터 빨리 징계하는 것이 국민의 힘을 스스로 민주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살짝 지금 이 국민의힘 당사 로비의 지금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소 좀 지금 저기 라이브기 때문에 좀 막 좀 흔들리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이 국민의힘 당사 1층에 김문수 후보가 앉아있고 옆에 뭐 김재원 또 최고위원 후보죠. 같이 앉아있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다른 이 후보들인가요? 이 현재 참석자가 뭐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다 같이 1층 로비에서 지금 팻말을 들고 야당 탄압 중단하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좀 들고 지금 이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인호 의원님 말씀은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좀 과한 표현이지만이라고 앞에 붙이지 않았냐. 이게 무슨 용팔이 사건이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용팔이 사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때 들어갔던 폭력배 조직 대장이 용팔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팔이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게 지금 다시 이 현실에서 2025년에 제2의 용팔이 사건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인호 의원님은 아니 국민의힘 지금 가장 속 썩는 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한길 씨죠 라고 얘기하셨죠.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오늘 기사입니다. 당사 털리는데도 국힘은 김건희 구속 놓고 집안 싸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저기 당사가 털린다. 지금 조금 전에 특검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분 아닌 내분, 집안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합동연설회의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우리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특검이 무도하게 뒷밟고 있는데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 아닙니까, 여러분? 계엄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대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비상계엄 해도 됩니까? 우리 당을 이렇게 망쳐먹은 배신자 윤석열 부부를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직접 들어보셨죠. 김성태 의원님. 집 도둑 맞고 있는데 지금 싸울 일이냐? 라는 조선일보의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싸울 일은 싸워야죠. 지금 입장에서는. 어제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제 새벽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유례 없는 이렇게 특검의 폭거다. 더군다나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이런 사례는 잘 찾아보기 힘든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반탄파 입장에서는 저런 몫을 내는 것이고 또 이제 조경태 의원, 안철수 뭐 의원 이런 부부 같은 경우는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고 이참에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가 완전히 전련해내고 당도 변화 쇄신해서 자정 노력으로서 새롭게 선 국민의힘 정당 모습으로 제1야당으로 국민들에게 새롭게 우리가 다가가자. 네. 이런 호소죠. 결론은 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택하는 그 결정이 22일입니다. 네. 이 집안이 털리는 것과 무관하게 일단 싸울 일이 있으면 또 싸울 건 싸워야 된다. 지금 이 처리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안에서는 이 당사 아까 1층 잠깐 다시 가볼까요? 당사 1층. 지금 현재 혹여나 특검이 다시 올까 봐 지금 이 시각 8시 29분 현재 당사 1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 김재원 뭐 최고위원 후보 등등을 비롯해서 지금 1층에 농성 딱 좌판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죠. 손범규 후보도 좀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유튜브 댓글로 이런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조 변호사님.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기한이 있잖아요. 어제는 시도하고 결국 다시 돌아갔는데 시도만 하고 돌아갔는데 오늘 다시 시도할까요?
아무래도 그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간이 어느 정도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못했다라고 하면 그 기간 중에 다시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 입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뭐 김건희 특검이든 아니면은 내란 특검이든 간에 굉장히 수사를 빠르면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20명의 당원 명부를 확인했지만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특검이 심증을 굳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재차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으셨죠? 일단 특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어제 시도하고 무산된 거 오늘 혹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영장 시한 내에 다시 한번 가긴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바탕 또 이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아이템으로 좀 가볼까요? 수용번호 4398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김건희 오늘 소환, 관저 이전 특혜 정조준했다라는 겁니다. 김 여사 수용번호 4398번을 달고 남부구치소 2평짜리 독방에 지금 수감이 돼 있죠. 수감되자마자 지금 특검 일단 바로 김 여사 오늘 오전 10시 소환 조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김 여사가 못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 여사 측에서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현재 몸이 많이 편찮아서 식사가 안 넘어가는 현상이 좀 있다. 식사를 일부러 본인이 거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다만 먹고 마시는 일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 의지에 따라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데 본인은 나가려는 의지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억하시나요?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 당시 모습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김 여사가 안 먹는 게 아니라 식사가 안 넘어가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김 여사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 변호사님, 김 여사 오늘 나올까요? 아무래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반면 그 네. 이후에는 본인 의지에 따라서 출석에 임하겠다라는 다시 의견 표명이 있었거든요. 입장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오늘 조사에 임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오늘 조사에 임해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받을 텐데 네. 조사 과정에서 뭐 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뭐 빠른 귀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본인이 의지를 표명했으니 아무래도 네.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일단 본인이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나올 것 같긴 한데 다만 조사를 받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좀 빨리 끝난다거나 중단될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오늘 김 여사가 나오든 안 나오든 특검 입장에서 굉장히 수사할 게 지금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이 의혹들을 좀 새롭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서희건설, 김건희의 브로치 귀걸이 포함해서 나토 3종 세트 모두 줬다. 서희건설에서 이 자수서,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썼다라는 거죠. 내가 그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내가 직접 만나서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걸이만 준 게 아니라 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했었던 다른 장신구 3종 세트 다 내가 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건지 같이 보시죠. 이겁니다. 일단 브로치가 있죠. 3천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 요거는 4월에 전달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희건설 회장. 그리고 귀걸이도 내가 줬다. 요때 한 요 귀걸이.
요것도 요 브로치 주면서 같이 줬다라는 겁니다. 2천만 원대 그라프 귀걸이입니다. 그리고 먼저 어제 이건 저기 전해드렸던 거죠. 이 목걸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요거는 이 2022년 3월 요보다 한 달 앞서서 먼저 첫 번째로 요 목걸이를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주고 목걸이 브로치는 좀 반환을 받긴 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일단 이 상황을 보면 나토 해상원회가 다 줬다. 거의 한 금액으로 따지면 1억이 지금 되는 거죠. 1억이 넘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1억이 넘는데 이거 사실 조 변호사님 영장실질심사 때 목걸이 물어봤을 때 목걸이 받았습니까? 라고 재판부에서 물어봤지만 안 받았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오늘 이걸 다시 만약에 불러서 출석해서 이거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거 받았다라고 얘기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늘도 아무래도 이제 저번에 입장을 발표했었던 그 네. 받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뭐 본인이 이제 직접 받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직접 받지 않았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신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또 변명할 여지가 아직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건넸다. 특히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직접 만나서 건넸고 브로치와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또 만나서 뭐 인사청탁을 하면서 건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 여사 측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번복을 하기가 아직은 좀 섣부르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처음에 본인이 계속 아닙니다, 안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어떤 일관성 측면에서 계속해서 안 받았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어제까지는 안 받았다고 하다가 오늘 갑자기 사실은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쉽진 않다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저희 명품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자꾸 이런 명품 뭐 그라프에 반클리프 아펠에 뭐 샤넬에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나토 3종 세트도 있는데 사실 이보다 앞서서도 다른 명품들 얘기도 있었죠. 지금까지 수수한 의혹이 있는 명품들 뭐가 있냐 보겠습니다. 일단 서희건설 회장이 줬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저희가 말한 요거예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명품 브로치, 명품 귀걸이 입니다. 그런데 요보다 앞서서 종교단체 통일교 쪽에서 건임업사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이런 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요거죠. 그라프 목걸이 6천만 원짜리 샤넬 가방 2개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최근에 시계가 또 있었어요. 바쉐론 콘스탄틴 5천만 원짜리 시계가 있었고 이보다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이제 디올 가방,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금액으로 따져봐도 벌써 몇 억이 되는 걸로 일단 보여요. 최인호 의원님. 네.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계속 하시는데 한마디 하시죠. 전 명품이 정말로 저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지를 실감나고요. 지금 온 국민들이 명품 쇼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쇼핑하는 것 같은데 정말 섭섭합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저런 정도의 고가의 명품을 받고 매간 매직을 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의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저는 각종 명품을 선물 받고 바로 한 달 후에 마사이의 총리 비서실장 부탁을 하고 또 실제 이루어지고 또 한덕수 총리의 육성으로 비서실장 아무나 해도 좋다라고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분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품을 선물 받고 매간 매직을 했다든지 캄보디아 ODA 또 메콩강 개발 사업에 또 특혜를 발휘를 했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자격도 안 되는 업체에게 줬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업체가 오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가의 법을 위반하고 하여튼 이런 각종 비리 정말 이 비리 종합 세트라고 일컫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또다시 새롭게 드러나고 있어서 특검은 이미 드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종결 짓고
남은 13개의 네. 사건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모든 의혹들을 낱낱이 다 밝혀서 엄벌해 쳐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특검이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할 거 털고 지금 나오는 이런 것들 빨리빨리 좀 더 깊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중에서 지금 요 시계 있죠. 5천만 원짜리 시계. 요 시계를 내가 사준 건 아니고 사다 달라고 해서 나는 이 여사랑 또 딴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내가 사다 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이 로봇계 수입업체 대표 서모 씨가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 여사가 자기랑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사들 모이는 이런 데 가보니까 좀 내가 너무 초라하더라. 굉장히 엠베러스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영부인들 파티에 다들 보석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나오는데 나도 보석을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영부인들이 다 보석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나왔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역대 우리 이 한국 영부인들은 다 보석을 달고 나갔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적으로는 그런 뭐 보석들을 또 장신구들을 이렇게 착용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렇을지 모르지만 대려 역대 영부인들 같은 경우는 네. 이 카메라에 비치는 이 지금 중압감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대려 그걸 숨겼죠. 있어도 안 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일부 이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도 참 그분도 대외적으로 가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대단한 부분이에요. 인도 방문 시절에 일부분이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물론 대여한 행실에게 뭐 고가 뭐 그런 명품을 갖다 착용은 한 그 논란을 결로 가지고 지금 논란을 크게 빚었던 적도 있죠. 네. 그렇듯이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처럼 너무 뭐 이 명품 착용하지 않아서 본인이 엠베러스 할 정도로 그렇게 자괴감을 가질 일은 아닌데 대려 저것 때문에 결론은 윤석열 정권이라는 것은 대려 김건희 여사의 그런 리스크로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고로 결국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본인이 지금 오늘 이제 특검 수사에도 이제 아마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또 본인의 의지도 적극적으로 또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지금 이제 구치소 수감 생활 중에 벌써 뭐 이틀 되고 있습니다만은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뭐 병보석을 생각해서라도 네. 본인은 이제 수사뿐만 아니라 또 기소 앞으로 또 뭐 재판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오랜 수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벌써부터 지금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은 국민들 정서에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드실 거 드시고 네. 좀 전에 최인호 의원님 말씀처럼 특검에 남은 13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협조하고 또 국민들과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정말 사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도리를 찾길 바라는 거죠. 지금 살짝 김성태 의원님 애정어린 지금 조언을 좀 주셨어요. 식사가 안 넘어가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먹어야 된다. 그리고 먹고 기운 차려서 사과도 제대로 하고 수사도 제대로 받으셔야 된다. 안 먹고 병원 가는 건 좋은 방법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나도 보석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진짜 공부를 좀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든 게 최인호 의원님. 사실 2022년 스페인에서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 때의 이 3종 세트가 문제가 됐는데 그 이듬해 2023년 리투아니아였었나요? 그때 명품 샵에서 김 여사가 포착이 돼서 또 논란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김 여사의 어떤 이 강박이나 이 생각이 좀 굉장히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뭐 일종의 뭐 집착을 보였다. 보석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 뒤에 정말로 보석 공부하고 또 고가의 의상 다 공부해서 리투아니아 가서 또 백화점에 가서 또 고가의 또 쇼핑을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보석 공부를 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한복을 입고 우리나라 고객품, 액세서리 많습니다. 수십만 원만 해도 여러 종류의 걸 살 수 있는데 요즘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상회의 딱 가서 입고 또 영부인들과의 그
파티 가서 한복 입고 우리나라 공예품, 민속품을 공부해야죠. 보석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갈 때마다 했다면 온 국민들이 또 세계를 또 한류를 또 좋아하는 세계인들이 야, 저 상품이 뭐냐? 대한민국의 민속품 정말 예쁘다. 그러면 우리 국위 선양도 되고 민속품 해외 수출에 길도 열리고 그래서 얼마나 그 박수를 받았겠습니까? 엉뚱한 공부한 것으로 봅니다. 네. 오히려 한류를 알리는데 이 선도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안타까운 기회를 좀 날렸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아까 그 명품 리스트 좀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까지 김 여사가 받은 걸로 이 특검이 보고 있는 리스트, 요거 말고 전체 같이 나온 거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지금 굉장히 많죠. 목걸이, 브로치, 목걸이, 가방, 시계, 가방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조 변호사님, 뭐 개별도 상당히 비싸긴 하지만 다 합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억은 훨씬 넘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뭐 어떤 법으로 이 의유를 들지는 앞으로 좀 더 추사하면서 바뀔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이게 뇌물죄든 뭐가 됐든지 간에 금액이 올라가면 형량도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이제 양형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받은 물품의 금액이 네.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액뿐만 아니라 몇 개를 받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어떤 몇몇의 사람들로부터 받은지도 여러 가지가 이제 양형에 많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금액대도 높고 네. 개수 자체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또 뭐 알선수재라든지 뇌물 관련 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꽤나 높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액도 금액이고 개수도 개수인데 금액도 높고 개수도 많다. 유죄로 인정이 되면 높은 형량을 좀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중에서 여기 지금 사실 가장 좀 많이 얘기가 됐었던 거는 요즘에는 목걸이입니다만 가장 많이 이게 사실 처음에 샤넬 가방 2개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좀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이 가방 2개 받은 걸 바꿨다라는 겁니다. 2개를 가방 3개 그리고 신발 하나로 웃돈을 얹어서 바꿨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웃돈을 얹어준 사람이 누구냐.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의 아내, 배우자가 되는 사람이 웃돈 300만 원을 얹어줬다라는 거죠. 이 21g 이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한겨레 기사 같이 볼까요?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라는 거죠. 관저공사 무자격 21g 누가 밀었나. 특혜 의혹에 봐주기 감사까지 다 정조준했다라는 겁니다. 특검이 21g 압수수색을 한 이유 무자격인데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관저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g이 계약도 하기 전에 공사에 착수를 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무자격 업체인데 여기에 이 중요한 관저공사를 누가 왜 맡겼느냐라는 얘기가 야당에서도 있었죠. 그 얘기 잠깐 보고 오실까요? 그 대통령 관저공사 관련해서 아까 사전에 여러 업체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몇 개 업체를 검토했습니까? 뭐 다수의 업체를 두루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업체를 검토했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3개 이상입니까? 예, 많이 봤습니다. 이쪽에서 뭐 5개 이상입니까? 그게 뭐 하여튼 많습니다. 좀. 해당 업체가 선정될 때 선정된 그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저희가 그걸 공사람이 있어가지고 여사님이랑 관련이 있냐 없냐는 저희한테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몰랐다는 말씀이시죠. 네. 비서실장님,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그 A 업체, 그 업체가 2016년과 18년 코바나 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인테리어를 맡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비서실장님도 모르셨겠죠. 그 계약 주체가
제가 아니고 그거는 제가 결정할 권한이 없고 그거는 경호처에서 업체를 그걸 했습니다. 네. 대체 왜 21g을 선정을 했느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왜 선정을 했느냐라고 당시에 2022년도에 국회 운영위에서 사실 야당의 질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뭔가 김성태 의원님 좀 뭔가 수상한 것 같다. 무자격인데 왜 여기가 선정이 됐냐, 김 여사 때문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맞다 그러면 김 여사가 상당히 국정 자체에도 개입을 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한남동 간저로 이제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서초동 아크로빌리스타에 살면서 이제 한남동 간저를 빨리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거기를 이제 입주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나름 서두른다고 서둘렀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서두르라도 이렇게 국민의 헬스를 가지고 국고를 지출하게 되는 거기에 대한 회계 절차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합건설업 매너가 없는 그런 21g에게 실질적으로 이 엄청난 공사를 맡긴 거예요. 이 맡긴 업체가 이제 사실상 코바나 컨텐츠 이 전시기획 인테리어 파트너입니다. 이게 21g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경호처에서도 이제 나중에는 뭐 사실상 거의 시인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감사에서도 이제 특검이 이제 이게 압수수색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감사도 아까 조금 전에 그 국토부 1차관 출신 그 네. 대통령 비서실 그분이 이제 결국은 징계 처분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입김에 의해서 21g이 이 간저 이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뭐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있는 그대로 그냥 특검에 저런 부분은 그냥 진실을 밝혀줘야 돼요. 이걸 갖다가 또 궁색한 변명으로 딴 사람들 괜히 피해 주지 말고 책임질 것은 깨끗하게 본인이 책임지는 그 모습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김 여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보시면 김성태 의원이 나한테 병을 주는 거야, 약을 주는 거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밥 잘 먹으라고 그랬는데 인정할 거 빨리 인정해라 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진실은 뭐 김 여사가 뭐 이 업체를 넣어준 거다라고 약간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특검이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수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이 이거 맞는지 아닌지 수사를 하고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지금 김 의원님은 이게 상당히 맞아 보인다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김 여사 지금 조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상당히 양도 가지수도 많다라는 거. 특검이 할 일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김 여사가 입을 열지도 관건이네요. 사람을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죠. 두 사람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등 법원 한동훈에 8천만 원 배상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억하시나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네, 청담동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와 다 같이 해서 동백꽃 아가씨를 부르면서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거 진짜입니까? 논란도 있었는데 그때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네, 당시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이었었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전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뭐 거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현재 김의겸 의원은 더 이상 의원이 아니에요. 이제 새만금 개발청장입니다. 다들 이제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뭘 걸래야 걸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현재 어쨌거나 1심입니다. 민사로 걸어서 1심에서 8천만 원 배상하세요. 일부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의문이 이거예요. 사실 조 변호사님 10억을
걸었는데 그중에 7천, 1,000에서 8천이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다 인정된 건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10억이라는 손해배상 자체가 네. 인정되기가 처음부터 어려운 금액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만큼 어떤 이미지라든지 명예훼손을 입었다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 큰 금액을 잡았을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에서 굉장히 많은 감액을 해서 8천만 원 배상 인정을 했는데 이 8천만 원 배상도 대부분의 혐의 적시된 그런 네. 사실들은 인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특히 김의겸 청장이 네.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그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라고 해서 일부 발언들은 또 뺐고 아하. 또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이거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좀 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한 전 대표 측에서 주장을 했던 모든 사실이 인정이 된 부분은 아니고 일부는 아예 배상 범위에서 제외를 시킨 것도 있고 배상액도 통상의 수준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한 대표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굉장히 많이 감액을 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번에는 민사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네.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한 대표라든지 아니면 피고 측의 입장이 항소를 할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사실 처음에 제시한 금액은 원래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좀 과한 금액이긴 해. 통상적으로 이 인정이 되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과한 금액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인정이 됐고 다만 여기에서는 이 김의겸 당시 의원이 얘기한 게 일부는 의원 면책 특권에 좀 해당이 돼서 빠진 것도 있고 일부는 단순 의견 주장으로 빠진 부분도 있고 일부만 좀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최인호 의원님 일부지만 유죄가 좀 이 유죄라고 얘기하는 거지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잘못 좀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긴 했어요. 이 얘긴즉슨 김의겸 의원이 이 잘못을 한 부분이 분명 있다라고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은 더 탐사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네. 국회에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1심이지만 어쨌든 이제 일부라도 이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승소를 했는데 어쨌든 언론은 권력자들의 동향을 또 감시할 수도 있고 또 의혹을 보도할 수는 있지만 1심의 결과만 보면은 좀 과한 측면이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러나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술판 벌였다는 게 워낙 소문이 무성한터라 실제 그 뒤에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 모의하면서도 술판을 벌리면서 계엄 모의했고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다 불러가지고 계엄 지시도 했고 또 계엄에 대해서 의향도 물었고 이런 것으로 다 이제 드러났는데 더 탐사 쪽에서는 청담동 쪽에서 무슨 제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좀 과한 그런 보도에 대한 판결이라 보는데 아마 2심에서 또 더 탐사 쪽이 반전의 어떤 사항이나 정황 또 증거를 또 제시해서 또 결과가 바뀔 수 있지는 좀 지켜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결과도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 말씀하셨어요. 김성태 의원님. 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참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이다. 선견지명이 있다. 왜 김의겸 이분을 갖다가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어요. 정권 네. 바뀌고. 네. 그러면 이제 새만금 개발청장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수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꽤 높은 연봉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손해배상 이거 충분하게 이 비용 감당할 수 있어요. 물론 그 30여 명 참석한 김현장 변호사들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면 이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건데 네. 그렇지만은 일정 부분 한동훈 전 대표 정도의 손해배상 정도는 이 새만금 개발청장으로서 충당해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서 정말 깊은 배려가 있었어요. 이분은 또 정말 국회의원 하면서도 면책특권이라는 특혜를 누리면서 온갖 막말과 억지 주장을 많이 펼친 분으로도 또 유명하신 분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이제 공직자가 된 마당이니까 앞으로 말조심하고 또 처신에 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신중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 성견지명으로 손해배상하라고 이 연봉 높은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보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일단 김의겸 청장 쪽에서는 나 이거 항소할 거다라고 의견을 또 밝힌 상태죠. 때문에 이게 항소심에서 어떻게 갈지 말씀처럼 형사재판에선 또 어떻게 나올지 여부도 또 민사에 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인물 김여정 북한 이 부부장인 거죠. 대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북한 호응했다더니 대남 확성기 40대 중에 철거 한 대만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쪽에서 이 대북 확성기 다 모두 철거를 했죠. 뭐 논의하고 한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철거하고 나면 당연히 수순으로 북한도 따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도 철거하고 있어요 라고 발표가 있었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지난 9일 토요일 오전 전방지역 일부 지역에서 철거하는 동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로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지금 대남 확성기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0대 중에 철거한 거 한 대뿐이다. 2대 철거했다가 한 대 다시 세우고 실질적으로 철거한 거 한 대뿐이다라는 게 오늘 보도였는데 여기에 오늘 새벽에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또 성명을 냅니다. 담화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울의 희망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 조정도 했는데 이거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다. 미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 의중 전달 가능성. 그 푸틴을 통해서 뭐 의중 전달하는 거 아니냐라는 있었는데 이것도 다 억측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최인호 의원님, 우리 쪽 입장에서는 우리가 철수하니까 저기도 철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김칫국이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뭐 합참 측에서 네. 대통령실에 조금 과장된 보고가 일부 있었지 않겠나. 알고 보니까 이제 2개가 철거됐는데 하나는 또 보수 중이어서 다시 원상 복구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라고 한 40대 중에서 한 대뿐이다라는 것은 아무리 일부지만 너무 작은 숫자다 그렇게 봐지고,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상호 비례적 원칙을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관계라는 것이 앞을 본다면 좀 선제적 조치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여정의 저 말은 오히려 북한의 외교 스타일, 극적인 반전을 노리는 외교 전술, 배낭권 전술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극적 효과를 많이 누려왔던 그런 북한의 외교 스타일상에서 나온 발언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저런 담화를 냈지만 트럼프와 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 앞으로 뭐 푸틴의 중재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전개될 가능성, 급속하게 가까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한과의 관계에서는 다음 문제다라는 식으로 함의를 준 저런 발언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차곡차곡 상호 대화 유화적인 조치를 한다면 미북 관계 개선에 따라서 남북 관계도 급속히 가까워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부정적인만 보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의 얘기가 상당히 좀 수위가 높았지만 사실 원래 통상적으로 좀 이렇게 반어적으로 대비되게 얘기해서 짠하고 입장을 바꾸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느냐 때문에 세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또 바뀔 여지가 있는 거고, 미러 정상회담 한다고 하는데 15일 날 내일이죠. 내일 만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북한이 어떻게 입장을 바꿀지 좀 봐야 된다.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물 누구냐? 유시민 전 이사장입니다. 대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유인태, 유시민 겨냥 보좌관 출신이면서 이제 정치 얘기 말라라고 다소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뭐 낙마 논란, 그때 이 보좌진 갑질 논란 때 관련해서 나중에 추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강선우 의원이 사실 보좌진을 짰는데 좀 갑작스럽게 공천받고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좀 엉망으로 짰다. 그래서 막 이 짠 보좌진이라 나중에 이 교체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사고치고 일도 잘 못해서 잘렸는데 그걸 익명으로 뒤에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한 거다. 다시 말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좀 피해자다라는 취지로 옹호하는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저도 보좌관 출신이면서 그렇게 잘한다. 집학식을 거기서 충분히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나 하지 무슨 요번에도 낚시 뭐해서 그랬다며 정치 얘기는 좀 빼고 그 주특기를 좀 살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김성태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사실 이 얘기가 유시민 전 이사장 입장에서는 좀 아플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아니라 좀 아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당연히 아파야 되는 거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처럼 민주당 진영에서 그래도 상당히 쓴소리를 하는 원로 정치인이 있다는 게 그나마 민주당에서는 큰 자산이죠. 본인이 유시민 낚시터 아카데미에 가서 거기서 낚시 그럼 갔으면은 보니까 저도 그 동영상을 봤어요. 봤더니 뭐 파전에다가 그냥 낚싯대 들어놓고 셔을 낚고 계시면 그 낚시의 본연에 그냥 마음 비우고 그런 셔을 낚으면 되지 말이야. 거기서 왜 2차 가해를 보좌관들 민주당 보좌진들처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어디 있어요? 그걸 2차 가해하면서 한마디로 능력도 없는 애들 갖다가 급하게 그냥 강선우 의원이 그냥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보좌진 꾸렸는데 그중에 일부가 사고 친 거다 이렇게 매도해버리면 이거야말로 갑질 피해 그 보좌관들이 뱅기 수리 그리고 이제 쓰레기 수거 이런 것 때문에 그 입은 상처를 갖다 어루만져 주는 그런 민당 농객의 정치인이 아니라 이거는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참 유시민 전 장관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본인의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해박한 지식 가지고 그걸 써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본인은 앞으로 정치판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제가 봐도. 그 윤태 선배님 같은 사람들이 더 크게 꾸짖어 줘야 돼요. 저런 사람. 더 크게 꾸짖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례적으로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보좌진처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김성태 의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심의선 비상계엄 났을 때 말이에요. 민주당 뭐 의원들이 다 막아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 앞에 그 바리케이트 치고 사무용품 비품 직기 책상 갖다 놓고 뭐 한 사람들이 민주당 보좌진이지 뭐 의원들입니까? 실컷 뿌려물 때는 그렇게 뿌려먹고 최고의 그냥 보좌진을 둔 우리가 자랑스럽다 해놓고 말이야. 그런 보좌진을 갖다 저렇게 2차 가해까지 하면서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보좌관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거는 비난받아도 싼 거죠. 이거는. 네, 지금 옆에서 최인호 의원님이 손을 조물조물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추가적인 코멘트는 부탁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